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요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갑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 즉 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이제 오행을 붙여서 갑목이라고 이렇게 읽지만 원래는 갑이죠.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글자, 첫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갑이라고 하는 것을 음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 아니라 양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에 해당이 되는, 즉 양목이 되겠죠. 자, 대개 보면 음양이라든가 음양학이라든가 오행학 같은 거, 음양 오행설 같은 것들을 대개 보면 추상적인 개념 이라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물상론 쪽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비유를 한 것이 반드시 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닌데, 갑목 같은 경우는 양목으로서 비유를 할 때,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되게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은 산에 숲이 이제 우거져 있는데 그 숲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나무도 있을 것이고 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갑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라고 하는 것, 즉 대립목이라고 하는 갑목은 뭐냐면 소나무라든가 대나무는 좀 약간 비유하기가 좀 그렇고,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 사과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좀 약간 향천성이 있는, 향천성이라고 해요.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나무를 말하죠. 이것을 향천성이라고 하는데, 갑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위로 꼿꼿하게 올라가는 나무, 편백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은행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나무 같은 거 있죠. 소나무 같은 거, 적송 같은 거 위로 쭉쭉 뻗어서 굵게 자란 나무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좀 멋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갑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갑목 밑에 보면 약간 뭐 회초라고 하죠. 회초. 이 갑목은 회초가 아니고요. 회초나 회목이라고 해서, 회목이라고 해서 뭐 풀이라든가 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자라잖아요. 뭐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초, 회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갑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의 용도와 내일 공부하게 될 음목인 을목의 용도는 매우 다릅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향전성이 있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것은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를 가진 것이 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대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큰 대들보라든가 기둥 같은 거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쑥을 뜯어다가 집을 짓는데 대들보를 쓸 수는 없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별을 보내기를 벼 있잖아요. 별을 하고 나서 벼땅 같은 거는 기둥으로는 쓰진 않지만은 그거를 이어가지고 그 지붕 있죠. 비 오지 않게 지붕을 이렇게 엮는 것으로는 쓸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대들보라든가 큰 어떤 버팀목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벼땅 같은 경우는 을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지붕을 잇는 그런 용도는 쓰지만은 버팀목 같은 큰 힘을 받는, 큰 하중을 받는 그런 용도는 없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들보로서 쓸 수 있는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갑목과 을목의 용도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간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 이 간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과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주게 되면 도끼로서 도끼를 잘 불로 달궈 가지고 간목을 쪼개서 대들보를 쓸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벽갑한다 그래요. 간목을 쪼갠다, 벽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이기 때문에 절대 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절대라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칠살 신금 같은 것을 봐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 관살을 본다라고 하면, 꽃이 피었는데 우박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 같은데 우박이 가끔씩 내리는데, 우박이 내리게 되면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꽃을 피거나 열매가 과실이 맺혔을 때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우박을 맞아서 과실이 이렇게 깨지게 되거나 꽃잎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나무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목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우박이 떨어져도 큰 해는 없지만은, 화초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무 잎사귀 같은 거는 우박 떨어지게 되면 농작물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죠. 을목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을목도 인묘월에 태어나서 간목의 천간에 투출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 경금을 쓸 수는 있지만은, 경금을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매우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고 매우 약간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아무리 좋은 경금이다 하더라도 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 정화를 기본적으로 취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신월, 유월 내지는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에 더하여 병화 같은 것도 있어주게 되면 좋다. 왜냐하면 금을 다스리는 데는 정화가 월등하지만은 유월 같은 경우, 신월 같은 경우, 특히 해월이나 자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이지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줄 난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신월, 유월, 해자월에 한습했을 때는 병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조우해야 하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것이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그런 똑같은 용도가 있게 되어서, 경금은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정관인 정화, 칠살 병화가 같이 있어주면 좋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경금이 신월, 유월에 태어났을 때도 병정화를 같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게 보면 관살혼잡이라고 하죠.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글자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겠고요. 오히려 일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관살혼잡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됨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간목일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양목이다라고 하는 것. 대립목으로서 향전성을 가지고 있고, 원래 간목의 용도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정화가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되겠고,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서 차가울 때는 병화가 더불어서 같이 있어주면 좋다,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간목일간이 6월이라든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그렇게 배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입니다. 계절. 6월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겠죠. 자,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여름에 해당이 되겠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4, 5, 미월은.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을 지나고 신월, 6월, 수월 이렇게 오게 되면 계절이 가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난 월에 공부를 했던 신월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이라고 해서 제가 초추라고 이렇게 또는 맹추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6월, 지금은 이제 초추, 맹추를 지나서 이제 깊은 가을,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조금씩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요. 기온이 매우 하강하죠. 물론 겨울처럼 살이 에일 정도로 굉장히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서늘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싹할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저녁에 운동을 나갈 때는 이제 반팔 입고 나가기가 약간은 좀 두려워져. 이제 차갑고요. 이제 지금같이 또 낮하고 오전하고 밤하고 기온차가 이렇게 좀 크게 벌어질 10도 이상씩 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환절기가 이제 되면서 굉장히 건강, 특히 감기 걸리기가 매우 쉽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따뜻하게 입기 때문에 그래도 감기가 좀 덜 걸리는 편인데, 가을이라든가 특히 봄 같은 경우도 이 일교차가 심할 땐 사람이 방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생각을 하고 저같이 반팔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 일교차 심한 심해지는 그런 환경에 인체가 적응을 잘 못해. 물론 또 젊은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기후 변화에 그 인체가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옷을 좀 든든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을, 6월이라고 하는 것, 가을, 깊은 가을이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어 기포인한다 그랬어요. 기포인, 이건 포태법에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금호기포인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 중에서 제가 강의한 것이 포태법 12운성 강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12운성 포태법 같은 경우 신사를 보는데 응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논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 미분도 하고요, 적분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같은 거, 통계 같은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단 정도는 좀 알아야 되고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야 미적분이라고 하는 약간 고차원적인 어떤 수학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사주를 보기 위한 어떤 한 2차 방정식 정도 응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너무 깊이 있게 이걸 가지고 일지에 뭐가 있으면 어떻고 해서 이거를 신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깊이 있게 응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주를 볼 때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사주를 보는 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세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어떤 신사를 논함이 아니기 때문에 포태법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인에서 포를 일으켜서 포태양생 6대 관왕 하는 지역이 왕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금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금 공부할 때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 금이 가장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그랬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 병화가 있어 주어서 정화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을 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해야 된다. 왜냐하면 6월이라고 하는 건 기온이 밑으로 많이 하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계절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왕절, 그 다음에 매우 한습까지는 아니지만 한랭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좀 춥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금이 파극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 파극하는 것은 금극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로 목은 점점 약화되겠죠. 그죠? 고양이가 힘이 세면 셀수록 쥐는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쥐는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금이 고양이라고 하면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6월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약해져.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은 신에서 포를 일으키죠. 포를 일으켜 유에 이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근데 관은 왕하고 신약 관왕이죠.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고 해서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반대로 이것이 6월이 아니고 신월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정관이 아니고 칠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 살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살왕은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 관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신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약 살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 사랑, 신약 관왕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6월, 신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인묘진월의 생목이에요. 자라나는 나무, 4, 5, 미월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은 생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나무로 볼 수가 있는데, 가을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낙엽이 지고 과실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 과실은 어느 정도 다 익어져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나무가 더 이상 생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육을 하지 않고 뿌리에서 줄기나 이런 쪽으로 과실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 수분을 차단을 시켜 줘야지만 과실이 바싹바싹 맛있게 잘 익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로 갔을 때 줄기라든가 이런 데 습기가 있게 되면 나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봄이라든가 여름, 즉 인묘진 4, 5, 미월의 계절, 봄, 여름에는 나무가 성장을 하지만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에는 나무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유술이라든가 해자축의 나무는 이때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라나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글 뜻으로 보게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람 또는 다 자란 나무죠. 다 자란 나무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금으로서 나무를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전지를 시켜줘서 쓸데없는 잔가지를 없애주게 되면 나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6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지 않아요. 물을 쓰게 되면 나무가 오히려 썩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오히려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전지시켜 주거나, 다 자란 성목으로 보아 경금으로서 나무를 작벌해서 기둥으로 쓰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금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금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정화가 금을 억제시켜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날씨가 매우 한습까지는 아니고 한랭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조우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정화는 금을 다스려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간목이 6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묘목이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으면 이거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지로 인목, 묘목, 진토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관성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상관과 식신도 내가 감당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인 정화, 식신인 병화 둘 중에 하나만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만약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귀를 얻기보다는 불을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얻을 수 있지만 불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나에 따라서 불을 얻다가 또 납속주명이라고 해요. 납속주명이라고 해서 이때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명예를 옛날에 사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 같으면 이제 도지사는 아니죠.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같이 좀 돈 많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정치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뭐 비례 쪽으로 나가가지고 도의원 시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대개 보면 납속주명이라고 해서 부를 얻은 가운데 명예를 얻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둘 다 갖추면 좋겠지만 부득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을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래도 명예를 좀 우선한다라고 하면 정화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명예보다는 나는 돈이 많은 게 좋다라고 하면 병화가 있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정리를 하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얻어서 금을 다스리고요.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고 지지로 임목, 묘목, 진토 등이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주가 매우 잘된, 중화가 잘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갖다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격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을 대비해서 보고요. 월지 중에 어떤 지장간이 투출되어 있느냐를 놓고 격을 따지게 되겠죠.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으로서 양목에 해당이 되죠. 양목이 음금을 받기 때문에 월지가 일간을 극하는 그런 형상이죠. 이 간목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관성인데 양목이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은 정관격이 될 겁니다. 단 이렇게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는 6월에 태어나면 태지에 해당해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간에 비해서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로 뭐 금국을 형성한다든가 다시 뭐 경금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으면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신약 살왕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일간이 약하고 살이라든가 관이 왕할 때는 관인 인성을 용신으로 써서 관인상생이나 아니면 살인상생하는 국세가 되면 좋다라고 놓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관성, 뭐 관살이 왕하게 되면 일간이 약한 일간을 도와서 인성으로 도와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6월에 태어난 신월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인성으로 생해주는 것은 오히려 온당치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을, 겨울에 추울 때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죠? 나무 뿌리가 썩게 되고 나무가 오히려 죽게 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란 나무 성목가 되면 배서 동명지목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전지를 잘라줘가지고 나무에 있는 양분이 쓸데없는데 소모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 병화가 있어주고 일간이 뿌리가 있어주면은 이때는 제사라는 거예요. 상관제살 내지는 식신제살 로 이렇게 놓고 봐서 사주의 국세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살인상생, 관인상생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장화를 봐야 되는데, 일지를 놓고 봤을 때 자수를 봤죠. 자수. 그러면 갑자 1이 되는데 이 가을, 깊은 가을인
중추인 6월에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투출만 안 하면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갑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수가 있고요.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는 잘 들어보시면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는 똑같은 수이라 하더라도 물론 자수도 수생목하고 해수도 수생목 하겠지만 통근은 해수만 가능해요. 해수만 가능하다. 간목은 자수의 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수에 통근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해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해중 임수의 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근하고 상생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하나 있었는데 자수하고 해수, 유금이 해수를 생할 수 있느냐, 유금이 해수를 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지지는요, 말이 또 길어지는데, 지지는 형충 회합을 논하고 천간은 생극재화를 논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지지는 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금이 자수를 생하고 유금이 해수를 생하고 유금이 뭐 임목을 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지는 충하냐 형하냐 내지는 합하냐 이런 것을 놓고 보는 것이지, 유금이 해수를 생한다, 유금이 자수를 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임목이 있으면 인유 원진 이런 것은 뭐 약간 금이 목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묘목이 있으면 묘충이 되죠. 이런 걸 보란 얘기예요. 지지는 형하느냐 충하느냐,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방합을 짜느냐 아니면 지지로 육합을 짜느냐 아니면 지지로 삼합을 짜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라는 얘기고, 천간은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은 생하느냐 목생화하느냐 아니면 극하느냐 목극토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갑기합하느냐 정임합하느냐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극재화는 천간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충해합은 지지에서 논하는 것이지, 지지에서 생극재화를 논하고 천간에서 형충해합을 논할 수가 없죠.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왜 보는 사람마다 결론이 틀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지는 형충회합을 논하고 천간은 생극재화를 논한다 이렇게 알아서 이와 같이 보는 반면에 지지를 금생수하고 뭐 이렇게 놓고 보고, 또 지지에 있는 금이 천간을 극한다 이걸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주가 달리 보는 거죠. 쉬운 말로 수학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같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구단문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쓸데없는 거 알고 있고 하면은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사람마다 답이 틀리게 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더 충실히 해서 그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어떤 돈 주고 보던 누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한 사람만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안 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용이 든다라 하더라도 한 두세 정도는 한번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대 뭐 남편 덕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남편 덕이 없네, 자식 덕이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네.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보는지 어떤 그 바탕 있잖아요. 그 이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충중봉합이 돼서 그렇게 본다, 합중봉충이 돼서 그렇게 본다, 이와는 일간이 너무 약했고 칠살에 왕해지는 운세였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는 뭐 도화살이 있어서 애가 음란하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사를 위주로 보는 거는 좀 많이 좀 배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신사를 위주로 사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신사 위주로 사주를 보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가 좀 3000% 빠졌죠. 자,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을 용신으로 금을 취용하는 것이 원래 정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게 되면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의 기운을 금생수해서 수가 금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니까 6월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요. 월간을 놓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가 투출되어 게 되면 자,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은 될 수가 있어요. 관인상생. 근데 이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의 문제죠. 간목, 가을에 태어났을 때는 성목이기 때문에 관인상생해서 굳이 간목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을, 겨울에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나무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기토로서 이 개수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해서 수로서 생해준다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투출돼 가지고 너무 많아질 필요는 없어. 이거는 뭐냐면 가을에 비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이제 성목이 돼 가지고 이제 한 해에 어떤 농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논 같은 경우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모내 기간이죠. 이제 벼도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는데 벼를 걷어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벼 이삭에서 싹이 난다는 얘기죠. 싹이 나게 되면 그 싹이 나면 그걸 또 심어가지고 또 키울 수가 있냐? 아니에요. 못 키웁니다. 겨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싹이 나게 되면 먹을 수도 없고 있고 오히려 시커멓게 변하면 다 동사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을목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6월에 물이 필요한 것은 지지로 조그만 약간의 자수 정도, 진중 개수 정도, 축중 개수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자수, 해수의 개수까지 있게 되면 이건 너무 많은 물이 있는 거고 오히려 수를 제하고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수가 개수가 투출됐으니까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문서 잡고 좋을 것이다. 정인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간목이 썩어서 죽게 될 정도의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토로서 오히려 얘를 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기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죠?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시에서는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이 사주가 좀 더 중화를 얻어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을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 수가 없었으면 한습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랭하다라고 가을에 약간 오싹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원령에서 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랭과 한습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 같지만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서 다시 자수를 봤습니다. 자수를 보게 되면 사주가 조금 더 매우 한습해질 것이고 이 수를 제하려고 하면 무토라든가 뿌리 있는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제할 수가 없겠고 이 기토는 거의 뭐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시간에는 비견인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돼요? 이 일간인 간목이나 시간에 있는 비견 간목은 똑같이 뿌리가 그냥 물만 많고 그죠? 그냥 금생수에서 관인상돼서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가을에 비는 주룩주룩 와가지고 추적추적하고 비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쭉 내렸는데 하늘에 햇볕이 한 번 더 쬐지 않는다고 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고 처량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낙엽이 물에 젖으면 낙엽도 썩게 되고 매우 뭐랄까 좀 우중우중하다 그럴까요?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이와 같으면 반드시 화운을 만나가지고 빨리 떨어진 한습한 기운을 좀 더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사주가 이렇게 되면 매우 한습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중화를 잃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거 뭐 인성이 많다라고 자자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일간이 왕한 것과 인성이 왕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간목이 6월이 태어나면 간목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수가 벌써 인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기토 뭐 뿌리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인성이 많아서 약한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죠. 생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간목이 두 개에다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네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이 신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간이 신강한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일간 목은 굉장히 약해요. 약한 목이다. 이거는 신약이 완전 신약인데 물이 있어서 그냥 관성이 일간을 극해하는 것을 그냥 금생수, 수생목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 일간 자체가 신강해진 사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성이 왕한 것과 일간이 왕한 것은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신약은 아니고 뭐 불약 내지는 세력을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왕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해중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건 다 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수가 왕한 것이다. 자, 아기는 태어났는데 아파요. 아기가 매우 아파. 가끔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기가 아프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안쓰럽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는 근데 어머니나 부모님 잘 살아. 그러면 아기가 신강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 사는 거잖아요. 아기는 신약이에요. 근데 부모마저 못 산다고 하면 아기가 아플 때 병원은 못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잘 살면 그래도 어찌됐거나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보약도 해줘서 아기를 키울 수는 있겠죠. 이 뉘앙스를 느끼시겠냐고요.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과 인성이 왕한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을축시를 한번 보죠. 을축시.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을축시가 되면 일단은 일시로 자축이죠. 자축합 하면 당연히 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지지육합이라고 합니다. 자축합도 인해한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축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토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축이 합하더라도 이렇게 6월에 개수 투출되어 있고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그 금수가 왕량해지게 되면 술축토 같은 경우는 습리라고 해서 습리라고 해서 니는 니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래를 뜻하는 거예요. 진흙 니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얘는 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로 사수동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축합토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축합 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이런 거 질문하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결론이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자축합 토로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축합 토로 보지 않고 이거는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수로 보게 되고 이건 또 유축 회금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화라든가 뭐 이렇게 사화 같은 것이 있으면 사화가 있으면 오히려 사유축 회금하니까 그건 아니고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유축 회금하기가 힘들지만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축합 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유금이 있으면 이렇게 유축이 회금하는 걸로 또 놓고 보게 되면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 금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토가 자축합 토에서 토가 왕해지는 걸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걸 자축합 토로 보게 되면 기토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축합토가 아니라 수기가 왕해진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토는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력을 얻지 못하면 개수를 파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축합토가 되면 기토가 살아나게 되면 개수를 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데서 약간의 보는 견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주의 결론이 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 수로 보기 때문에 금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뭐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화기가 한 점도 없잖아요. 자, 마치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과 같습니다. 그 가을에 깊은 가을에 하늘에 먹구름 잔뜩 껴 있고 기토 먹구름 개수 비 오는 거잖아요. 먹구름 끼는데 비 오고 있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후는 어떻게 돼요? 화초는 내지는 작물 같은 거
비 많이 올 때, 가을에 썰렁썰렁할 때 집에 있는 화초를 갖다가 밖에다가 떨렁 내놔 보세요. 그러면 화초가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오래 놔두면 썩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거는 유금이 잇목을 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둘의 사이를 좀 화해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는 좀 보지 마시고요. 이 간목은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거 원격으로 인해합목 될 수는 있느냐, 물론 이거를 원격합도 합이라고 해서 보는 분도 있는데, 이 정도 되어 있고 중간에 유금교 있으면 이건 인해합이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주를,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인해합목하면 이 인해합목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신왕해지는 걸로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시지에서 인목을 보고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일간이 세력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인해한목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목이 있게 되면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용도는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는 인해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이다. 물론 이 병화가 금을 단련하고 그러한 역할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조후하는 용도니까 이렇게 되면 귀를 얻기보다는 좀 부를 얻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핵심은 병화에 있습니다. 병화가 얼마나 이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화가 용신인 경우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는 기토로서 제해 주는 것이 좋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토라고 하는 것도 세력을 얻게 되겠지만, 능히 이거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올로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신시나 계유시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술 을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사주에 화기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면서,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는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죠? 사주국세가 금수 매우 한습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화를 잃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